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국제 행사 또 사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조금 격식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직함, 타이틀, 그리고 호칭, 어드레스 이거를 실수를 없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큰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공식 행사의 꽃 의전 이야기 3편은 직함 그리고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존칭 사용. 우리나라와 서양의 차이점? 그렇죠. 우리는 직책을 굉장히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더라. 일반적으로 미스터, 미세스, 미스, 미즈 다 괜찮아요. 전문직을 부를 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닥터, 우리 물론 표기는 PhD로 쓰지만요. 의학 박사의 호칭은 닥터라고 하지만 표기할 때 MD, Doctor of Medicine을 써주면 훨씬 더 구별하기가 좋지요. 고위 공직자의 호칭, 장관은 그 앞에 성을 붙여서 홍장관, 미니스터 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Excellency, Honorable 이런 걸 붙일 수 있고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초창기 UN 산하의 국제기구의 국제회의 통역 제 파트너하고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그때 장관님 성함이 고씨였어요. 저희 파트너가 고 장관님을 영어로 미스터 고라고 했거든요. 그때 통역 중인데도 문을 확 열고 담당분이 오셔서 누구야 우리 장관님을 미스터 고라고 한 것이 라는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가 다 마이크를 통해서 아래 회의장 들렸죠. 다 위를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미스터 나쁜 거 아니에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책 호칭입니다. 우리 know-how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know-how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know where,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의 위치를 빨리 포착해서 잘 정리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자료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 대통령부터 쭉 나오네요. His Excellency 남자의 경우에 하면서 이름이 나오고 President of 하고 나라명 그리고 대화할 때는 그냥 Excellency, Mr. President 이때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Mr. President 대통령 각하 이거 폄하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또 총리석도 쭉 나와 있는 거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좀 한번 봐주세요. 여성의 경우에 Her Excellency, 만약에 상대방이 그 앞에 있다면 Your Excellency, 없다면 남자면 His Excellency, 여자면 Her Excellency 하면 돼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여성일 때 Madam President 하면 되는데 Mrs. President는 그 대통령이 남자일 때 영부인이 되거든요. 이거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The Honorable John Doe, United States Senator from Texas. 텍사스 주의 상원 의원인 이 의원이 Honorable 붙여줬네요. 대화할 때는 그냥 Senator Joe 아니면 Senato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 쭉 나왔어요. 다른 것도 많이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지사, Governor라고 하지요. 미국에서는 주지사. 그런데 식민지 경우에는 총독이 Governor예요. 우리나라는 장관이 Minister, 그리고 아시는 대로 미국은 Secretary. 장관의 위에 있는 총리는 Prime Minister. 자, 우리 또 다음 보죠. 계속해서 이번엔 대사 공사로 쭉 내려가는데 특히 여기 좀 봐주세요. 신부님, 목사님의 경우는 다 The Reverend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대화할 때는 Father 아니면은 Past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절의 경우는 어떨까요? XYZ라는 절에 큰 스님이 계세요. Great Buddhist Monk 하고 성함 of 그 다음에 절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또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The Honorable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임명한 자, 장관 등등등 이런 고위 공직자들, 국제기구 수장
여기에 준하시는 분들 앞에는 honorable 쓸 수 있어요. 이메일, 편지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글로 쓸 때의 문장 중에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너의 t를 소문자로 예를 들어서 speech given by the Honorable John Doe 했을 때 요 너의 t를 소문자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 그럼 언제 honorable 쓸 수 없는가? 공직자가 자기를 초청을 할 때 여기 봐주세요.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Mr. John Doe, Undersecretary of 하니까 이게 장관 밑에 있으니까 차관이죠. 어느 부처의 차관인데요. John Doe라는 사람이 여기가 주어예요. request가 동사겠지요. 여기에 s가 붙은 거 보니까 부부가 아니고 남편, 남자만 했네요. 이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pleasure가 기쁨이니까 목적어예요. 뭐뭐뭐의 동반의 기쁨을 요청합니다. 즉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청해 주는 사람.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honorable을 붙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 honorable John Doe 자기가 지금 초청을 하는데 자기를 초청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excellency를 보지요. 외국의 행정수반, 대통령, 총리 등등등 외국 고위공직자 이 excellency라고 하는 말은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장관이 아니고 또 대사가 아니더라도 excellency는 괜찮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영국 연방, 우리 영연방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the right honorable을 excellency 앞에 붙여주면 된답니다. 영연방 아시죠?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영국 본토의 그 UK, United Kingdom 하고요. 옛날에 영국이 제국이었을 때 식민지였던 그러나 지금은 독립한 나라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지 않습니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호주, 또 캐나다 등등등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기에선 이렇게 right honorable을 쓴다.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또 초참에 워크숍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의 강사님이 영국 분이셨어요. 그 중에 한국 분이 이때 워크숍에 참가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쉬는 시간에 그 강사님한테 물었어요. Are you English? 그랬더니 그분이 Well, I am British. 그랬답니다. 차이점 아세요? 브리톤 섬이 영국이 있는 본토 섬이지요. 거기에 사는 사람 브리티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다 식민지였었어요. 거기선 다 그렇죠. 국적이 없어지고 식민지가 됐으니까 잉글리시를 썼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브리티시라고 했습니다. 워크숍의 의미도 아시나요? 워크는 일도 하고 숍은 가게네요. 그러면은 컨퍼런스, 세미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acilitator, 촉진해주는 어떤 강사, 전문가 이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게 work와 shop 이게 합쳐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가게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 그 도자기를 팔겠지요. shop. 그런데 쭉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게 안쪽에 공방이 있어요.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 예술가가 있네요. 워크를 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모임. 이게 워크숍이에요. 자, 다시 다음 이야기로 또 의전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공직자의 아내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성, surname only 요것만 사용해요. 존슨 대통령의 영부인 미세스 존슨 요렇게요. 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남편의 공식 타이틀을 사용하지 못하는군요. 고위공직자가 이번에는 여성이에요. 그럼 그 여성의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직함이 있으면 자기 직함 있으면 돼요. 근데 직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미스터하고 성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죠. 봉투나 초청장 다 마찬가지. 봉투에는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Commerce. 아, 그 상무소 장관인데요. 미세스 도가 됐으니까 장관인 남자고 이 부인이 됐네요. 이번 경우는 똑같은 경우인데도 물론 교통부 차관이 됐네요. 근데 여기
미스터 도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장관이 여자였어요. 남편의 직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스터 도가 됐네요. 초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남편 직함이 있으면 미세스하고 성이 나오고 이 여성의 경우 장관, 차관, 공직자일 때는 직함이 없으면 미스터가 그냥 쓴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상식이면서도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오, 은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사용 못한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은 은퇴, retire 한 거하고 사임, resign, 자기가 자기 말로 그만두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아, 은퇴한 건 임기가 끝난 거예요. 사용해도 된답니다. 이때 사임한 사람은 안 된대요. 두 개의 직함 또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본인의 선택. 아,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장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를 제너럴 장군으로 불러달라 그랬답니다. 그럼 UN 관련돼서는 어떨까요? 사무총장, 문서로는 The Honorable Secretary General. 또 구두로 얘기할 때는 Mr. Secretary General, 또 Madam Secretary General, 여자일 수도 있겠죠. Excellency, Sir, Ma'am, Madam 다 돼요. 외국의 UN 대사 마찬가지로 Excellency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퀴즈. 사무총장이 General Secretary라고 쓰면 안 될까요? Secretary General의 순서인데 지금 혹시 프랑스어를 듣고 가시는 분은 알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형용사가 영어와 달리 명사 뒤에 오거든요. 프랑스라고 하는 그 땅이 평평해서 옛날에는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영토 확장, 땅 따먹기 한 거잖아요. 하도 전쟁이 많아서 영국이 이제 전쟁 대신에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하자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국제기구가 파리에 또 프랑스에 많지요. 하다 보니 국제기구 명칭 또 직함 전부 다 프랑스식이 된 거예요. Secretary 그 뒤에 형용사인 general 일반적인 포괄적인 모든 일을 하는 총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Secretary General이라는 순서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또 다음 보죠. 오, 이번엔 왕족이네요. 로얄. 일반적으로 Sir 하면은 경 남자들이고 Madame 혹은 Your Majesty 하면 폐하 쓸 수 있어요. 로얄 프린스, 듀크 공작이 귀족 중에 제일 높지요. Sir 해도 되고 Your Royal Highness라는 거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그 무릎 한쪽을 살짝 굽히면서 그 인사하지요. 이번에는 프린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듀크의 더체스가 바로 그 공작 부인이에요. 마담, Your Royal Highness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귀족은 원래 노빌리티인데요. The peerage 하면은 그 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위, 호칭이에요. Sir, Madam 할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Your Grace 하면 된답니다. Sir, Lady 이런 것도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 세계의 킹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상으로 이 왕이 어떠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킹덤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편지 하나, 초청장 하나, 호칭 하나도 굉장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자, 또 다음 보지요. 이번에는 공식 서한 편지인데요. 앞에 로고가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달, 날짜, 그리고 연도가 있고요. 쭉 주소 쓴 다음에 여기 호칭이 나오는데 이걸 salutation, 인사말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 남성의 공직자, 여기는 Dear Mr. President 하고 이름, 성 대신에 직함을 사용하면 된다. Dear Mr. Chairman, Dear Mr. Secretary 이런 식으로요. 여성의 경우 Dear Madam Secretary 하면 되겠지요. 자, 또 밑에 여기 보시면 우리 complimentary 하면은 고마워서 감사하는 그런 close, 맺은 말 여러 가지 다 여기 보시면 참고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날짜 잘 보시면 달, 날짜, 연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기가 된 경우
혹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비행기 탔을 때 입국 주소할 때 종이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8일, 8월 7일? 나라마다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연월일, 우리 생년월일 그러잖아요. 연도가 우리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도가 맨 뒤지만 어떤 때는 달 먼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날짜가 먼저일 경우도 있어요. 혼란이 많이 오지요.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했답니다. 어떻게? 특수한 경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요 위에 month, year, 무슨 이렇게 day 이런 표시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7월이면 July, 8월이면 August를 쓸 것. 그 대신 날짜는 순서를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도 문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세요. 또 보죠.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식 행사에 꽂힌 의전 이야기 3편으로 직함, 호칭 이야기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까탈스러우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초청장, 요거 영어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